네, 3월 29일 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인스탑 시간 통해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깐부시죠. 우리 디코더 이정미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와주셨어요. 네, 오랜만에 좀 일주일 정도 푹 쉬었다가 다시 찾아뵙게 됐네요. 네. 이대로 인사 끝인가요? 네네. 저는 뭐 깐부 뭐라도 하실 줄 알았는데. 빠르게 지금 진행해서 지금 종목 상담들을 좀 최대한 많이 해드리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오늘 이정미 대표님께서 이를 갈고 우리 시청자분들 유튜브 종목 상담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당장 유튜브 TV로 매일경제TV 검색하셔서 댓글에 종목 명과 매수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덕산 하이메탈 공략주 리뷰부터 해볼게요. 19,000원 목표가 지난주 목요일에 달성을 하고 현재 최고가 대비했을 때 23% 넘게 수익률이 나고 있는데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9거래일째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고 또 기관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어요. 제가 뭐 심텍이라던가 반도체 기판 쪽, 뭐 코리아 서키트, 뭐 이수페타시스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고 잘 갔는데 오늘 조정이 나왔죠. 그 섹터들이 잘 올라갈 때 아직 못 가고 있었던 솔더벌이라는 소재를 공급하고 있었던 덕산 하이메탈을 같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PCB 업종에 소재를 공급하는 거죠. 근데 이때 보시면은 뭐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그리고 시장 이슈가 굉장히 안 좋을 때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주가가 상승 이후에 N자 파동으로 크게 움직임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오늘 같이 흔들리면서 코리아 서킷가 크게 흔들리고 인터플렉스 뭐 PCB 섹터들이 흔들릴 때 덕산 하이메탈도 같이 흔들렸어요. 근데 목표가 터치하고 다시 밀렸죠. 그러면 오늘 밀린 이유를 조사해 봤을 때 크다란 이슈가 없습니다. 단지 그냥 많이 올라서 기술적인 조정이 나왔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고, 만약 이것 때문에 밀린다면 저는 저점에서 찬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포인트는 이거예요. 묻힌 이슈가 있어요. 삼성전기가 반도체 기판 수요가 너무 부족하다. 확대 물량은 너무나 공급해야 될 물량은 많은데 기판 수요가 너무나 모자르다. 그래서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서 증설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만큼 시장이 기판 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반대로 그것 때문에 만약에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면 삼성전기가 증설을 한다고 해서 기존 기판 섹터들이 흔들린 거라면 공장이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흔들림을 이용해서 저는 저점에서 찬스 기회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요. 일단 목표가 터치 수익 실현 축하드리고, 수익 실현 되신 분들은 저점 음봉 줄 때마다 다시 한번 공략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릴게요. 네, 이렇게 덕산 하이메탈 목표가 터치했는데 익절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삼성전기 기판 수요 여전히 부족한 이슈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 전략, 그리고 눌림목 있을 때마다 다시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일단 오늘 뭐 공략주 알아보기 앞서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의 지금 컨디션 같아요. 제가 지금 보면은 목소리 뭔가 좀 평소와 다르게 에너지가 좀 없어 보이셔요. 29 마지막 밤 같은 느낌? 30대를 앞두고 힘이 조금 빠지고 있는 기분이 묘합니다. 뭐 부차적인 설명은 패스하고 시장 이슈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위치, 코스닥과 코스피에 대해서 실전 매매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차트 한번 코스닥부터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2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가 있죠. 사실 넘어가 있는 것보다는 빠르게 찍고 빨리 V자로 쏘 올렸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고 후다다다닥 올라갔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물려 있었던 종목에 대한 회복률이 굉장히 빨랐을 겁니다. 지금 확대를 해보시면 자, 노란색 이평선이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이거 빨강색으로 바꿔주세요. 빨강색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 노란색이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인데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간 이후에 칙칙칙 계단식으로 아주 그냥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살 사람들 다 살 기회를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보통은 모든 개인 투자자들에게 눌림목 공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회를 준다라는 건 시장이 강한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 공략하는 것보다 외국인과 기관성 매수 자금들, 주포들의 움직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장은 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양호한 것 같이 보이지만 아마 여러분들 보유 종목군들의 탄력도는 굉장히 떨어져 있을 거고 맞아요. 또 면밀하게 체크해서 뭔가를 매매를 해보고 싶으셔도 쉽지 않은 그런 장세입니다. 자, 오늘 이제 29일 지나가는 새벽 그들 나라 시간으로 터키에서 5차 협상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저의 촉은 네. 그냥 마무리가 별로 그냥 4차 회담 때랑 비슷할 거다. 해결되지는 않는다. 질질 끌고 갈 생각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이 문제가 협상 타결이 되면 급등 나올 거예요. 그러나 시장이 그렇게 기대감을 주고 있지는 않다. 시장 자체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흐름을 더 여실하게 보여주는 시장이 코스피입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코스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도 20일을 이걸 뭐 깼다라고 돌파했다고 해야 될지 그냥 뭐 지지고 먹고 지지고 먹고 하고 네. 있어요. 이 요인을 보면은 사실은 시장 반등 줄 때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현대차 힘을 못 씁니다. 사실 이런 섹터들이 좀 강세를 보여줘야 지수가 딱 하고 올라가는데 너무 오랫동안 행보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메모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위로 방향을 틀어서 올라가던가 아니면 밑으로 처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옆으로 행보하면 밑으로 처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틀리게 $1 환율이 1200원대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외국인들은 절대적으로 매수할 가치를 못 느껴요. 이 얘기는 시장을 리드하고 끌어올릴 수 있는 주력 세력의 자금들, 외국인 자금이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기사 찾아보신 분들 신용자금, 개인들 신용자금이 다시 늘고 있고 개인들이 자꾸 저점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 쉽게 들어 올라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협상 타결이 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저는 강하게 치고 올라가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은 이 흐름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5월 FOMC 회의까지도 지금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 시장의 어떤 큰 탄력도는 떨어지고 있으니까 큰 기대보다는 그래도 일부 적정량의 현금 한 30% 이상으로 보유하시면서 시장의 어떤 순환매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간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이슈가 어떻게 풀릴지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외국인의 수급이 어디로 이제 어떻게 될지 이 향방에 대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시장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그럼 우리 이정미 대표님께서 준비해 오신 공략주 한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부터 열어볼게요. 내 차례다. 왠지 이게 뭐가 숨겨진 거예요. 이제 오를 거는 내 차례다. 나야 나 이런 거죠. 나야 제가 좀 PC를 올려야 되겠네요. 지금 네. 기운이 처지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어떻게 상승을 이끌려고 지금 하는데 톤이 이게 하이톤이 안 나오네요. 이상하게. 자, 내 차례가 될 종목 차례. 바로 공개해 주시죠. 바로 종목은 만도입니다. 만도. 오늘도 올랐잖아요. 오늘 올랐어요. 오늘부터. 네. 그래서 체크 포인트인데 자, 테슬라 이슈 때문에 오늘 다들 2차 전지 쪽만 관심이 싹 몰리고 있죠? 그 반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만도를 보셔야 된다. 만도와 관련 종목군들이 있어요.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이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타격을 입었던 자동차 섹터 그리고 자동차 부품 섹터 있죠. 예를 들어서 한온 시스템, 현대모비스 뭐 자동차 부품주를 봅니다. 저는 2차 전지보다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중에서 만도를 택한 이유는 테슬라의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납품을 해요. 자, 근데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가 최근에 설비 투자를 강력하게 늘린 지역이 있습니다. 중국 쪽 말고요. 어디죠? 그렇죠. 독일이에요. 여기는 안 나왔네요. 독일에 제가 보니까 독일 베를린에 기가팩토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시작됩니다. 이제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다 지어놓고 가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에서 차량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만도도 납품이 점점 커진다라는 거. 두 번째, 자율주행 부품 라인업을 완성을 해놨어요. 만도가. 근데 자율주행 관련해서 만도가 또 테슬라와 공동개발 연구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꼭 몇 년 됐는데 아마 꽤 진척이 됐을 거예요. 뭐 방송 시간 짧기 때문에 디테일하게는 더 길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뉴스 검색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포인트 잡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율주행도 테슬라와 하고 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공동개발 진행 중에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테슬라가 주식 분할 이슈가 지금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테슬라 주식 분할 이슈하고 만두랑은 상관이 없어요. 다만 주식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대감? 그렇죠. 그냥 별것도 아닌데 엮여가지고 한 방울에 물방울이 똥 떨어지니까 맞아요. 네,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기대감, 모멘텀이 필요한데 일단 묵직하게 바닥권에 있었던 만도에게 바로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다. 이제 테슬라가 생산량이 어떻게 된다?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물량을 공급하는 만도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리하죠? 2차 전지 얘기 안 해요. 예, 저는 자동차 부품주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바로 볼게요. 네. 자, 만도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했어요. 와, 많이 빠졌다, 그죠? 네. 최근에, 최근 몇 개월 전입니까? 3개월 전인 것 같은데, 67,500원에서 쫙 빠졌는데, 오늘 바로 보세요. 팍 터지죠. 오늘 터진 거, 오늘. 오늘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보세요. 거래량. 한 번도 3개월 내에 터진 적이 없었어요. 최대치 거래량으로 터졌어요. 최대치 거래량으로 터졌다라는 건 돈이 들어왔던 얘기인데, 여기 조금 더 확대해 주세요. 이제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실전 매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올랐으니까 막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오늘이 기준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기준점이고 이 기준점을 세워놓고 이 기준에서 음봉이 나오거나 도치 캔들로 찌글댈 때 혹은 음봉 하나 두 개 나올 때 분할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 배터리 쪽으로 무르르 몰려갈 때 이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이쪽을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위에 일단은 54,000원. 54,000원이 돌파되면 점점점 단계적으로 목표가를 상향하시면 되는 거고요. 손절가는 20일 이동평균선 라인이 있는 44,0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이 실전 매매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뭐다? 추가 상승 나오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기다리세요. 막 매수하고 싶으실 거예요. 막 따라가고 싶은 욕망이 솟아도 참고 기다리면 눌림목 준비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기다리시고 대응을 해보시고요. 시간 되나요? 네. 카카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카카오. 네, 카카오. 자, 카카오도 여기에요. 이 자리. 여기만 한번 확대해 주세요. 카카오를. 이날 거래량이 터진 예, 거예요. 터졌죠. 이게 제가 마감을 산다 때도 잡아드렸던 패턴인데 여기가 아닌데, 예. 좀 길게 해볼까요? 아무튼 길게 해요, 길게. 예. 다음에 제가 노트북을 갖다 놓고 해야겠네. 일로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최근 자리 있죠, 바닥권. 아니, 네, 죄송합니다. 이게 참. 예, 이게 제가 지금 마우스를 잡고 있는 게 아니어서. 네, 맞습니다. 예. 아니면 뭐 카카오는 다음에 더 자세한 네, 이야기 그렇게 하시죠. 뭐. 해주시는 걸로 하고 예. 다 만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략주는 만도를 소개해 주셨고요. 일단 오늘 수급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오늘을 기준으로 눌림목이 나왔을 때 일단 신규 접근하자라고 도와주셨고요. 목표가를 54,000원, 손절가는 44,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까지 알아봤고요. 이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개 종목제 고엔스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인기 검색 키워드 10가지 키워드부터 열어볼게요. 네, 역시나 2차 전지 오늘 시장에서 핫했고요. 가상화폐, 사료주, 게임주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종목들도 오늘 시장에서 부각받았습니다. 항공주, 그리고 5G, 마지막으로는 화장품까지 이렇게 키워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10개의 종목들 종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모두 빨간불을 켜주면서 마감했는데요. 먼저 자세하게 LNF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랜만에 또 부각받았는데요. 네. LNF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아니, 뭐, 당연히 고죠. 당연히 고다. 이거는 음봉일 때도 고였고, 네. 뭐 2차 전지 보유하신 분들은 탄력도가 예전만치는 안 되지만, 뭐 끌고 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테슬라가 이 각도대로 올라가면은 좀 있으면은 전고점에 닿아요. 여러분들 테슬라 주가 한번 봐보세요. 그때까지는 2차 전지가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전고점 돌파가 못 나오게 된다면 다시 또 흔들리겠죠. 그러나
어떤 근본, LNF가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의 전기차 공장, 상해 공장이 있는데 캐파가 증설이 되면서 50만 대 정도 생산이 되던 게 120만 대까지 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물량을 공급하는 게 누구다?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LNF의 양극재 NCMA라는 양극재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이렇게 되는 거죠. LNF가 LG 에너지 솔루션에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에게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LNF만도 보시면은 뭐 오늘 이렇게 뭐 양봉은봉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뭐 또 눌림목 나왔다가 또 이런 계속 반복될 거예요. 이것과 함께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번 봐보세요.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LG 에너지 솔루션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후성도 이제 바닥이 잡혀가고 있어요. 음극재는 후성, 그죠? 동박은 SKC, 일진 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까지 이게 섹터별로 나눠놓고 보시면 좋다. 거래량이 안 보이네요. 원래 거래량이 얘도 여기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만두랑 제가 비교해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 LG에너지 솔루션이 이날 21선을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HTS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이틀 이렇게 쉬죠. 네. 중요한 게 있어요. LG에너지 솔루션이 개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자꾸 공포를 주고 있어요. 공매도 1위 기업이다 하고 뉴스가 막 나오죠. 그러면서 지는 반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는데 이런 경우가 나타나면 공매도를 포지션이 청산이 되게 되죠. 청산은 어떻게 합니까? 빌렸던 주식을 되갚게 되죠. 되갚으면 어떻게 돼요? 되갚는 순간 매수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현상이 벌어지면서 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놓게 보시고 대형주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소재 LNF.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만두를 한번 보셔라. 플러스 현대 모비스, 그죠? 한온 시스템 같이 봐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LNF 당연히 고다라고 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한 가지 걱정되는 네. 게 2차 전지 이런 소재 주가가 좀 상승 랠리를 이어가려면 니켈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니켈 가격 차트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 초급등이 나왔다가 맞아요.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런던 거래소에서 니켈 선물이 거래가 되는데 거래 정지시켜 버렸어요.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정지를 푸니까 빠지는데 왜 빠졌냐? 니켈 그러니까 협상, 그러니까 전쟁이 좀 끝나가려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니켈이 고점 찍고 밀렸는데 거의 뭐 급등 전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또 반등 줬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니켈은 저는 하향 안정화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니켈 가격 때문에 뭐 2차 전지가 못 가고 눌려 있었던 건 맞지만 2차 전지가 급락 나왔던 건 아니에요. 반대로 니켈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투자 모멘텀은 다시 좋아진 것이지 뭐 폭등할 것이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무튼 니켈로 인해서 2차 전지가 좀 원가 경쟁력을 잃는 것이 아니야. 근데 테슬라가 보여준 어떤 액션은 뭐예요? 바로 소비자 가격을 인상해 버렸죠. 니켈 가격 내려왔잖아요. 소비자 가격 다시 내릴 겁니까? 안 내릴 거죠? 네. 네. 이게 기업들의 어떤 비즈니스 술수인데 항상 피해자는 누구다? 우리다. 서민이다. 이런 말씀들을 드립니다. 그래서 니켈 가격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셔라.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니켈 가격은 큰 변수로 작용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된 종목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료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20%대로 또 급등 마감했습니다. 거래 정지가 풀린 이후에 지금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정말 무서워요, 이 종목. 무섭고요. 굉장히 네. 위험합니다. 차트 바로 한번 봐보세요. 그럼 내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스탑이에요. 예, 스탑입니다. 여러분들, 이 초보자분들, 네. 야,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거 뭐 내가 얘를 마음 먹고, 그죠? 매수해서 분할 매수를 하지 않았다라면 이걸 먹을 수 있어요? 스타팅이 점상으로 시작해도 어떻게 사요? 무서워요. 그죠? 그렇다고 기다렸죠. 개인들이 야, 눌림목 조정 나오면 사야지. 이걸 들이대실 겁니까? 보지 마셔라. 가든지 말든지 이제 떠난 겁니다. 이거 지금 순간적으로 보통 1년에 이런 게 한 6, 7개씩 등장을 합니다. 최근에 뭐 쌍용차, 에디슨 EV도 그랬죠. 그러나 결국에는 인수 대금 2,600억인가요? 없어서 네, 또 무산됐죠. 무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난질에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글쎄요. 우리가 먹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 그 사료를 준다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사료값이 곡물가 급등으로 인해서 사료값도 급등할 거다, 뭐 이런 개념인데, 반대급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닭고기 관련주 할인, 그죠? 뭐 돼지 키우는 뭐 종목명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종목군도 가야죠. 근데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작전이다. 이런 거는 거들떠도 보지 마시고, 앞으로 투자 인생에서도 내가 어느 날 이런 데서 사서 갖고 있었는데 이런 걸 맞아버리면 로또지만, 로또가 이미 터진 상황에서 나도 한번 들어가보자 했다가 그냥 투자 인생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지 마셔라. 현대사로 나 갖고 있는데요. 욕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매도 사인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대사료 스탑 의견과 함께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또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인 게, 요즘도 테마주들이 우리 시장에서 들썩들썩거리고 있잖아요. 예. 이 시류에 좀 올라타봐야 하는 건지, 언제까지 테마주 순환 매장세 이어질 것으로 보실까요? 사실 반도체 기판, 네. 반도체, 뭐 2차 전지 이런 게 다 테마예요. 테마라는 게 나쁜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이제 저는 이제 급등 세력주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부르는 거죠. 요런 패턴으로 올라가는 건 지금 말씀하신 순환매는 계속 나올 겁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동안에는 이 순환매라는 개념이 계속 움직일 거예요. 왜냐면 2차 전지도 가고 메타버스도 가고, 그죠? 반도체, PCB도 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업종별로, 산업별, 섹터별로 가는 건데, 여기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강력한 순환매는 언제 동반될 것 같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100달러, 유가가 100달러 이하로 내려가야 돼요. 지금 100달러가 넘어서 계속 그 위에서 찌글찌글대고 있는데, 유가가 만약에 130달러 다시 돌파해서 150달러를 향해 간다라고 가정을 지어보면, 연말에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의 70%는 다 마이너스 이익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적자로 돌아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유가의 고공행진은 기업의 이익 타산에 맞지가 않고요. 여담이지만 지금 이 고유가를 계속 유지하고 인플레를 만들고 싶어하는 쪽이 어딜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입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있고, 반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위험하다 하면서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고인플레이션을 즐기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라는 거. 왜 그럴까요? 부채가 많을 때, 부채가 가장 많을 때, 부채를 많이 사용한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격이 급등하면 앉은 자리에서 돈을 버는 거죠.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이러한 행태는, 그래서 제가 네. 질질질질 끌 거라고 하는 거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와, 그죠? 러시아의 푸틴 간에 이 조율을 계속 하면서 노이즈를 계속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해결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 5차 회담이 어떻게 될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대사료와 함께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6위 위치한 삼화페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8.46%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뭐 페인트, 시멘트 관련 종목들이 강세 나타났는데,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다. 고다. 예. 근데 네. 기술적상 고예요. 업종 고는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만요? 자, 예. 보시면은 요거 이 부분만 좀 확대를 해주세요. 예. 이거 뭐 한 30만 원짜리 기법 강의 들어갑니다. 오, 30만 원짜리예요? 예. 이게 오늘이잖아요. 이거 말고 이 앞전 단계가 있어요. 이거 좀 이렇게 와 보실까요? 이쪽으로 가 보실까요? 예. 보시면 이날도 보세요. 빵 터졌다가 우리 주린이 분들이 우르르 쫓아 들어가니까 확 밀리죠? 네. 네, 물린 거예요. 근데 윗꼬리는 뭐다? 윗꼬리도 갭입니다. 갭. 이 갭이 만들어지고,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어때요? 올라가죠. 반등이 다음날 나오죠? 보이세요? 다음날 이렇게 탁 나오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해서 이 갭을 메꾸러 올라온 거죠? 오. 예. 그럼 오늘도 윗꼬리가 나왔네요. 여기 확대해 주세요. 이제 여기를 한번 확대해 주세요. 오늘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너무 많이 터졌다라는 건 매수 매도 공방이 엄청 많았다는 거고, 누군가는 따라붙었지만 누군가는 또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윗꼬리를 메꾸러 반격이 한번 나온다. 그러면 저는 매도하고 나오자. 혹은 스케일핑 매매를 좀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내일장에서 한번 단타를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이것은 기술적상 고라는 얘기지,
업종은 고가 아니다. 네. 네. 질문 주세요. 왜 업종이 고가 아닐까요? 네, 그럼 왜 업종은 고가 아닐까요? 네. 업종은 잘 보세요. 지금 자, 여러분들 부동산 지금 정책을 완화하겠다? 지금 원자재 가격 지금 앉은 자리에서 손해 보는 금액이 30%입니다. 그러니까 기자재, 건자재 업종들이 뭐 시멘트 공급하고 뭐 아파트 짓는데 재료들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원가율이 30%가 늘어나서 그러면은 아파트가 지금 얼마를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 아파트 만약에 예를 들어 15억이라고 하면은 네. 원가율 30% 올랐으니까 아파트 30% 올려야 되겠네요. 너무 비싸지는데 그죠? 그것도? 앞으로 지을 공급 대책에 앞으로 많이 지어야 하는 아파트들 임대 뭐 공공주택을 이제 지어야 하는데 원가율이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 쉽사리 반영을 할 수 있습니까? 페인트 아니요. 업체나 시멘트 업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시멘트도 지금 보니까 오늘 기사 보셨습니까? 시멘트도 2일치밖에 이제 사용량이 안 남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바로 가격에 넣을 수도 없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뭐 섹터들은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사마페인트 보니까 재밌어요. 뭐냐면 반도체 패키징용 에폭시 밀봉제. 그러니까 뭐 크게 뭐 매출 나오는 건 아닌데 이쪽에 반도체 쪽으로도 사업이 진출돼 있고 또 업계 최초로 항바이러스 기능 페인트 전체 업체들이 이거 다 개발해야 됩니다. 근데 사마페인트가 유일하게 안심 닥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스튜디오 할 때 시멘트 칠을 했을 때 유해한 네. 성분이 나오잖아요. 네, 집도 맞아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걸 막는 요것을 개발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부각되고 실적이 나오고 원가율이 안정돼야 되는데 유가가 지금 이렇게 급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고 이것도 오늘 단순히 부각되면서 단순히 그냥 거래량 붙으면서 움직인 거지 기본 뼈대가 좋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마페인트 고지만 일단 내일 상승 나오면 차익 실현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된 종목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할게요. 8위에 위치한 한진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6.23% 상승 마감했습니다. 호반건설의 지분 인수로 이제 호반건설이 2대 주주로 등극했는데 한진칼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입니다. 왜요? 자, 한진칼 여러분들 사실 저는 한진칼보다도 호반건설에 관심이 많았고요. 원래 비상장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돈 현금 많이 지고 있기로는 1위일 겁니다. 현대나 이런 데가 아니에요. 호반건설, 반도건설 이런 쪽이 아파트 토목공사 하면서 돈을 엄청 쌓아놨습니다. 그 돈으로 진행을 한 건데 저는 이 호반건설이 굉장히 되게 오랫동안 노려왔어요. 아시아나항공도 인수해 보려고 노력도 했는데 무산됐고,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의 그 금호 산업을 인수해가지고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을 취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는데 이번에 이제 조용히 또 지분 매집을 끝까지 해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KCGI죠. 우리나라 대표적 사모펀드인데 한진칼 공격 들어갔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그런 모멘텀들이 사실은 주가 탄력도에 좋죠. 실패로 끝나고 델타항공이 조씨 가문에 손을 들어주자 주가가 멈춰서 길게 한번 볼까요? 계속 그냥 뭐 작년에도 시장이 정말 좋았지만 얘는 정말 별 볼일 없었어요. 보세요. 이렇게. KCGI 인수모ment 이슈로 올랐다가 네. 조씨 가문이 방어 성공하니까 그냥 이렇게 쭉 빠졌네요. 예. 근데 지금 다시 움직이는 명분은 뭐냐? KCGI가 지분을 다 호반건설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 좋죠. 기다린 자에게 복이 오나니 호반건설이 아시아나항공을 탐하려고 했었는데 아시아나항공을 누가 품어요? 대한항공이 품죠. 그러니까 2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권한이 커지고 일타쌍피네요. 그죠.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LCC 저가 항공사를 하나 인수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여담이지만 호반건설이 지은 뭐 호반베르디움 이런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그죠? 이거 잘 아셔야 되고 저는 그래서 KCGI가 그러면 지분을 호반에 넘기고 나면
다음 종목을 어떤 걸 작업할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KCGI를 저는 쫓아다닐 거예요. 과연 뭐 지들이 먼저 뭔가를 매수하고 나서 뉴스에 이제 이야기하겠죠. 그때까지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KCGI 행보 한 2년 동안 수익 되게 저조했을 텐데 올해는 어떻게 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한진칼 고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모회사인데 동사에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뭐 상승 모멘텀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다죠. 이게 다다? 뭐 이게 다고. 짧고 명쾌해서 좋습니다. 네, 지분 싸움이 좀 일대 주주로 올라서려는 그런 행보들을 좀 보여주면은 주가가 더 탄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사료 스탑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9가지 종목들은 모두 이렇게 고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많은 분이 이제 기다리셨을 시간입니다. 유튜브 종목 상담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스탑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네. 코리아 서키트, 오늘 아까 코리아 서키트 이야기했던 추가 매수. LG전자. LG전자 보유죠. 근데 시간은 좀 걸리는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로봇 섹터는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가 실질적인 수혜주예요. 휴림로봇, 로보로봇, 뭐 유진로봇, 로보티즈 이런 애들을 타닥타닥 움직이는 거는 단순히 그냥 수급부터서 움직이는 겁니다. 진짜 로봇은 LG전자, 현대차, 삼성전자예요. 자, 근데 LG전자 TV 만들죠? 패널을 누구랑 같이 씁니까? 삼성전자랑 같이 써요.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LG전자 보유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LG전자 좀 길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LG전자 올해 뭐가 있죠? 11월에 월드컵 있잖아요. TV 수요는 월드컵을 앞둔 6개월 전이 가장 많이 늘어납니다. TV 바꾸실 거예요? 네. 그러면 LG전자 보유하세요. 네, 축구 선수 크게 보고 싶으세요? 네. 예, 그럼 LG전자 보유하시면 됩니다. 네, 셀바스 AI입니다. 자, 종목 상담 힘들고요. 보유 TYM은요? 이건 죄송합니다. TYM은 제가 보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제가 네. 자, 모찌님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출연하니까 첫 타로 올려놔 놓으세요. 제가 TYM 공부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다음 종목은요. 금강철강입니다. 매도 타임을 놓쳤다고 하세요. 네. 철강주. 자, 철강주 매도 타임 놓으셨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철강주, 금강철강 글쎄요. 한번 타다다닥 수급보 때면서 타다다닥 움직일 때 따라 들어갔다가 대응을 안 하신 거죠. 맞아요. 네, 매도 타임을 놓친 게 아니에요. 본인이 매도를 안 한 거예요. 이거는 나쁜 습관이죠. 저는 지금이라도 그냥 매도하고 종목 교체해라. 왜? 10%밖에 안 되잖아요. 수업료 크게 제대로 났다라고 생각하세요. KBI, 동국실업 그냥 다 두 개 다 보유하세요. 각각 10%씩인데 반토막이다. 비중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두산중공업입니다. 자, 두산중공업은 중장기 모멘텀 현 정부가 이제 교체될 정부가 이제 미는 쪽이 원전인데 기억나세요? 두산중공업 바닥거릴 때 저한테 질문을 엄청 하셨잖아요. 제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인정하시죠? 그때 제가 다 보유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반등이 쭉 올라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유하셔도 저는 괜찮다. 다만 저는 이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가야 할 장기적 비전은 원전을 늘려서는 안 돼요. 계획되어 있는 원전은 짓는 게 맞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원전은 짓는다. 근데 이 외에 추가적으로 늘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발 EU 텍소노미를 공부를 해보세요. 우리만 짓겠다고 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네. 지구 지금 글로벌로 너무 많이 가고 있죠. 자, 두산중공업 보유. 네, 또 TYM 올라왔네. 떠나는데 TYM. 제가 공부해 올게요. 죄송해요. 제가 안 보는 종목이라 지금 몰라요. 네, 예. 여기까지 빠르게 고스탑으로만 도와드릴게요. 조일알미늄 매도, 셀바스 보유, 남선알미늄 매도. 삼성 SDS. 최근에 타타닥 된 거 지금 막 올라왔죠. 테마주죠. 삼성 SDS 보유. 네, 이렇게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민 대표님 다음 주 수요일에도 출연하시니까요. 그때도 종목 상담 마저 못 도와드린 분들은 그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